안녕하세요. 예, 오늘 함께할 미술치료 그 프로그램 중에 아주 흥미로운 것들을 제가 좀 갖고 왔어요. 물감을 가지고 그림도 그려보고 데칼코마니도 해봤는데 오늘도 물감을 사용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미술치료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통합이란 말을 써요. 통합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에 있어서 내가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거거든요. 대부분의 아픈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상황이 한쪽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죠. 선호도가 분명한 거죠. 근데 건강한 사람은 그러한 선호도가 분명하지 않아요. 경우의 수를 여러 개 두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막 성격이 급하거나 호불호가 뚜렷한 사람들이 되게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그 성격적으로 뭐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심리학에서 또는 정신적인 측면에서 건강성이란 우유부단하게 보일 수 있으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떠올리면서 차분하게 결정을 하는 것,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통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얘기할 때 맞아 틀려 이런 질문 안 해요. 그럴 수 있다. 수용적이죠, 그렇죠? 건강성은 그런 거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길게 장황하게 하냐면 미술 치료에서 이런 통합적인 능력을 끌어주기 위해서 미술 재료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는 빨간색만 좋아해요. 나는 검은색만 좋아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저런 꼴은 못 봐요. 이런 사람들한테 융통성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풍부하고 다양한 어떤 경험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미술 재료적인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사람은 선택적이게 되고 실수를 덜 하게 되죠. 우유부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융통성을 부여하고 자신 안에 어떤 스스로 여유를 갖고 유연함을 제공하는 그런 미술적인 방법들이 있는데요. 미술 치료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양한 재료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융통성이 자신한테 습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개의 재료를 연합해서 사용하는 그런 어떤 접근을 융통성이 부족한 경직되어 있는 아이들한테 사용을 하는데요. 어른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제가 그래서 준비한 재료는 파스텔입니다. 파스텔은 물감보다 훨씬 저렴한 재료 중에 하나고요. 굉장히 색깔이 여러 가지면서 볼 때는 되게 예쁜데 손으로 지면 이렇게 묻어요. 그쵸? 손에 이렇게 묻어요. 그래서 이 묻는 걸 싫어해서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색칠해서 번지는 느낌, 손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느낌 때문에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료의 특징은 색깔이 다양하지만 드라이하고 손에 묻는 그런 특성이 있죠. 자, 물감은 어떤 재료인가요? 정반대의 재료예요. 물이 사용이 되고 이 안에 물이 가득해요. 그리고 똑같은 컬러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쵸? 이 두 개의 재료를 오늘 도화지 안에 함께 쓸 거예요. 근데 이 상충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뭔가 중간에 윤활제가 필요해요. 그거를 제가 분무기로 사용할 거예요. 볼까요? 엄마가 오늘 새로운 미술 실험을 해보자 그러고 제안을 해보세요. 그럼 아이가 와우, 엄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여기다가 파스텔로 그림을 그릴 거야. 자, 우리 은영이 무슨 색깔 좋아해? 나는 주황색으로 해주세요. 네. 아이가 그리기에도 좋고요. 엄마가 보여줘도 좋아요. 왜냐하면 어색하고 좀 낯설 수 있기 때문에. 자, 할 거예요, 제가. 아이는 확인할 거예요. 파스텔이 물과 만나면서 파스텔이 녹는다는 거를. 이건 굉장한 경험이에요. 그냥 도화지에는 가루가 날리고 뭔가 문질러야 되고 색칠을 해야 되는데 물과 만나면서 파스텔이 번지는 걸 느껴요.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파스텔이 녹아요.
이렇게 드라이하고 가루가 날리는 재료가 물과 만나면서 물감과 같은 비슷한 느낌을 줘요. 그런데 물감이 번지는 느낌하고는 꽤 달라요. 이 재료 때문에 더 선명하고요. 훨씬 더 원래 갖고 있던 색보다 더 강해져요, 색깔이. 그래서 아이는 재밌어 할 거예요. 이쯤 하면 파스텔이 반 정도 녹아요. 재료를 사용해서 녹고 색깔이 진해지는 것 때문에 점점 더 자극을 받을 거예요. 자기가 조금만 해도 색깔이 선명해지니까 하얀 하지 안에 자기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어요. 훨씬 더 선명해져요. 그리고 진해져요. 그리고 물성 때문에 흡착이 돼요, 도화지에. 자, 뭔가 대인관계에서 동떨어졌다고 느끼는 아이들, 그리고 좀 메마른 아이들, 그리고 자기 존재감에 대해서 뭔가 약하다는 느낌을 받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한테 권하고 싶은 재료예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지금은 제가 그냥 연습을 했는데요. 여기에 어떤 이야기를 줄 수도 있어요. 다시. 하나의 풍경을 그릴게요. 아이는 재밌어서 뭔가를 그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크레파스로 하는 거랑 물감으로 하는 거랑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한 두세 가지 소재만으로도 이 화지가 채워진다는 느낌이 받아요. 그 선명도 때문에 종이가 녹는 파스텔과 만나서 훨씬 더 강렬한 그림이 나오죠. 이쯤 되면 아이가 얘기를 만들 거예요. 하늘에 구름이 있고 들판에 꽃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 자신을 대변하는 동물 한 마리를 그릴 수도 있어요. 하다 보니 모자를 썼네요. 동물인지 저는 곰돌이를 좀 표현하려고 그랬는데 모자 쓴 곰돌이 웃고 있어요. 그쵸? 자, 이때 엄마가 그냥 붓만 주세요. 붓만 주면 아주 멋진 그림을 만들 수 있어요. 예전에 데칼코마니 했던 거 생각나시죠? 똑같이 파스텔에 가루를 사용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어느 가루 하나도 날리지 않고 도화지에 파스텔을 담아낼 수 있어요. 물 하나로. 섞이는 느낌이 그렇게 싫지 않아요. 다른 두세 가지 색으로 변하면서 원래 갖고 있던 색들을 해치지 않으면서 그림을 살려줘요. 자, 어때요? 완전히 선명해졌죠? 제가 다른 그림과 한번, 원래 있는 파스텔의 그림과 한번 비교를 할게요. 그리고 물감하고 분무기가 만날 때랑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부모님들이 그림을 못 그린다고 걱정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림을 그리기 전의 단계가 훨씬 중요해요. 이 컬러 한번 보세요. 굉장히 선명해서 완전히 추상적인 그림이 되죠. 몬드리안 같아요. 그쵸?
그냥 이 세 개 경험을 하고 파스텔이 녹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아이한테 굉장히 자극이 되고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어요. 와우! 이렇게 드라이한 재료가 물과 만나서 가루가 날리지 않고 도화지와 이 재료가 흡착되고 선명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 색깔을 느끼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점점 더 멋진 추상화가 되려면 붓을 사용해 보세요. 있는 컬러를 그냥 채워보자. 이 화지를 채운다는 느낌으로 네가 선택한 컬러를 한번 완성시켜보자. 물만 사용하세요. 남아있는 파스텔이 다 알아서 해줄 거예요. 얼마나 멋진 그림이 완성되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적인 그림을 좋아하진 않지만 추상적인 그림도 알아보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왜 추상적인 그림을 어려워하냐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추상적인 그림과 가까워지는 방법 중에 하나는 느끼는 거예요. 추상화는 대부분의 미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색, 선.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느낌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 돼요. 나중에 끝났을 때. 기억하세요. 이 작업의 중요성은 아주 약했던 아이가 강해지는 거예요. 보다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형태가 없다 하더라도 힘을 받는 거예요. 그냥 색으로. 와우. 제 손이 바빠지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두기가 싫다는 거예요. 자꾸 어딘가를 손대서 붓이 색을 찾아다니면서 지금 뭔가 신이 난 거죠. 신이 났어요. 와우. 아이들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흰 화지에 가장 선명한 색을 칠할 거예요. 선생님, 저희 아이는 빨간색만 좋아해요. 저희 아이는 검은색만 좋아해요. 선명해서 그래요. 오히려 흰 화지에 노란색이나 잘 보이지 않는 흐린색을 칠한 아이들이 더 힘들겠죠? 자, 와우. 어때요? 내가 디자이너라면 이거를 포장지로 사겠어. 그래서 선물을 포장하는 포장지로 하겠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색깔이죠. 무궁무진해요. 여기는 제목을 붙이는 게 폭풍도 되고 뭐라 그럴까. 바람. 어떤 바람. 봄인데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런 바람. 바람도 느껴지고 좀 심하면 폭풍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기운 같은 게 또 느껴지네요. 공통점은 뭐예요? 힘이에요. 힘. 강함. 그런 연상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부드럽진 않지만 약간 거칠은 느낌이 있죠. 거칠은 느낌. 그래서 이 그림은 굉장히 위축돼 있고 그 다음에 자신감이 없고 그리고 완성도에 집착하는 아이들한테 융통성을 부여하고 이게 괜찮구나, 이렇게도 되는구나, 꼼꼼하지 않아도 그림이 완성되는구나, 그런 어떤 안정감,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힘을 좀 받아보세요. 완전 선명하죠? 제가 힘이 많이 생겼어요. 이 프로그램의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혹시 너무 기운이 떨어져 있거나 자신감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그런 엄마들께 꼭 추천하고 싶은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루가 날리는 게 좀 귀찮고 깔끔하게
꼼꼼한 성격의 어머님이시라면 오히려 더 추천하고 싶어요. 가루가 전혀 안 날리고요. 이 물과 파스텔이 만나면서 약간 꼼꼼하고 위축돼 있고 힘이 없는 아이들한테는 힘을 주고, 자신이 조금만 움직여도 굉장히 자신의 존재, 자신이 움직이는 신체의 흔적이 선명해지는 걸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어머니가 그냥 분무기 뿌려주시고 파스텔로 한번 그려보자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2장, 3장 그 정도 할 거예요. 첫 번째 장은 실험하는 장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장은 뭔가 이야기를 만드는 장이 나올 거예요.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엄마는 대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고, 중요한 건 어머니가 이 파스텔의 가루를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루가 보완이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훨씬 아이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끝나고 나서 아이의 그 표정이나 그 다음에 말을 잘 들어보시면 아마 시작하기 전보다 끝나고 나서 많이 변화된 거를 많이 느낄 거예요. 벌써 색깔이 훨씬 다르거든요. 미술 치료의 장점은 무궁무진하지만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우선 이미지를 사용한다는 거. 이미지가 왜 중요하냐? 우리의 생각들은 대부분 이미지잖아요. 자, 아버지를 떠올렸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딱 떠올라요. 저한테 가장 좋았을 때 아버지의 상이 떠오르죠. 그건 이미지예요.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시각적이에요. 이미지라는 거죠. 이미지를 사용하죠, 미술치료는. 이미지로 다 그려내죠. 자, 그리고 거기에 부연 설명을 하겠죠. 얘기를 해보세요. 미술치료에서 아버지가 떠오르는데 그걸 말로 해보세요. 다른 심리치료는 말을 걸겠죠. 그럼 저는 대답할 거예요. 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가 퇴근하고 들어갈 때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보다 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왔니? 저는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아, 저는 아버지 하면 굉장히 인자하고 내가 힘들 때 거기 서 있던 어떤 사람, 이렇게 떠올릴 거예요. 이걸 그려보세요 라는 거는 굉장히 다른 거죠. 저는 말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보통의 상담자는 기른형이란 사람한테 아버지는 되게 힘들 때 버팀목이었구나, 따뜻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미술치료사가 제안을 해요. 자, 아버지를 그리세요. 저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요, 검은 배경에 문 하나를 가운데 그리고 그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웃는 모습으로 서 있어요. 그리고 검은 배경 쪽에 저는 문을 열고 이쪽에 서 있고, 문 안쪽은 되게 환해요. 거기에 아버지가 서 있어요. 자, 제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미지란 그런 거예요. 말로 할 때랑 그림을 그릴 때랑은 굉장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죠. 저는 말로 할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만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거를 구체화해서 표현한다는 차원에서 한 대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궁무진한 정보들을 제공해요. 남죠. 계속 대상화해서 바라보죠. 그러니 나와의 이미지와의 관계도 생기고요. 미술치료사와 내담자 사이의 관계도 생기죠. 여러 가지 관계면에서 속도도 빨리 치료하게 할 수 있고요. 2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이미지와 그냥 말. 그러니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정보를 더 많이 제공받죠.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를 통한 가장 중요한 장점은 미술치료에서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생각을 펼칠 수 있고 구체화할 수 있는 거에서 말보다는 훨씬 더 깊은 곳의 것들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자료로 남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상호작용의 방법이 조금 더 복합적이지만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상담은 말하는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듣죠. 경청하죠. 미술치료사의 경청 방법은 작업하는 거를 열심히 보는 겁니다. 관찰이 곧 경청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말을 하고 있거든요. 활동으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미술로 할 때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을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방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거꾸로 얘기할까요? 미술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말을 건넬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한 거를 거부하시면 안 되죠. 아이는 말을 하니까요. 미술로.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게 하세요. 그리고 경청하세요. 경청하는 방법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열심히 집중해서. 그 다음에 말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고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뭔가 해보고 싶은 엄마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이건 미술치료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와 엄마 사이에서 기본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내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상담이나 다른 치료 영역과도 분명히 공통적으로 공통 분모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이를 만나고자 하는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옳을 수 있어요. 내가 더 잘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 말 못할 시절이 있었고 아이들은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봐줄 이유가 있죠. 지켜보는 거예요. 그거를 심리학에서는 홀딩이라고 그래요. 붙들고 있는 거다. 붙들고 있는 거다.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존재하고 붙드는 거예요. 어머님들은 많이 해주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을 또 보고 또 앞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해주기 전에, 도잉하기 전에 일단 거기 계시고요. 거기 계신다는 건 뭐냐면 그 아이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시간을 홀딩, 붙드는 거예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제공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80%는 아이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미술 치료나? 미술로 붙드는 거예요. 미술을 하게 하면서 열심히 집중하고 관찰하고 아이가 미술 언어를 제잘거릴 때 듣는 거예요. 그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